8, 9 개각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이어서 재산을 둘러싼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선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닥친 최우선 과제 바로 인사청문회죠.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2일까지는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당은 한 사람의 낙마자 없이 무사히 임명을 마쳐야 하는 목표를, 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 보는 만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자, 야권의 조국 불가, 조국 반대라는 파상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조국 수호, 조국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문위원이기도 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 줄곧 문제 삼은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에 대해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제작한 산호맹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무장 봉기까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는 이석기 아로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자, 이처럼 한국당이 연일 조국 후보자의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민주당은 철진한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민주화 세력 대 독재자의 후예라는 구도를 만들어 이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길과 박정희 그의 후예들의 길이 경쟁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인과 두 자녀 한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계약된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도 했는데요. 자, 이 펀드 총 규모의 74%에 달하고 후보자 재산보다도 18억 원이 많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대인 두 자녀가 각각 3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5천만 원씩 납입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요, 투자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정수석이 되고 2달 뒤에 관급공사 관련성이 의심되는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면서 이 청와대에 들어간 걸 한미천 잡는 기회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후보자 측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정한 것이고 또 위법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 전국이 이제 바야흐로 한창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아직은 시작 부분이지만 벌써부터 특히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총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분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은 74억 5,500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출자하기로 이 출자 약정, 투자 약정을 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총 재산 56억 4,244만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달여가 지난 시점으로 실제로는 이 조 후보자의 부인이 9억 5천만 원, 또 두 자녀가 각각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일부 야당에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또 20대 자녀가 어떻게 7억 원의 이 투자를 약정했는지 해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산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금 총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측은요, 이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서요. 이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그러니까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펀드 같은 간접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라는 얘기죠. 자, 약정 금액에 대해선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이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 없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블라인드 펀드 특성상 어느 종목에 투자가 됐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실투자금 10억 원을 통보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그거는 투자자의 개인정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투자의 영역이었고 특별히 이익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기는 등 일종의 위장 매매를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각종 세금을 뒤늦게 냈다는 부분도 오늘 조간신문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관련한 구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위장 이혼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동시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맞고 당시 고위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부인은 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 종합소득세 2건을 납부하고 또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광덕 의원은요, 이렇게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의혹과 함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이 위장 삼관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했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이 좀 여러 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인 1999년 10월 이 딸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이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 이 당시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하지만 후보자 측은 이 공직 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2005년 이후에 이 2회 이상, 2번 이상의 위장 전입한 사람을 배제한다라는 걸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자, 후보자 아들이 또 5차례 입영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외국 학교 생활로 인해 늦춰졌고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지만 아무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대단히 뜨거울 거라는 것을 저희가 익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